읍내 장터는 날이 밝기 무섭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새벽부터 짐을 진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좌판을 펴고 장터 한쪽에선 국밥집 안악이 솥뚜껑을 열 때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아이들은 어머니 치마폭을 붙잡고 이리저리 구경 다니며 제잘거렸고 장돌뱅이들은 목청껏 물건을 외쳐댔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면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졌죠. 팔 것을 내놓은 자는 손님을 잡으려 애썼고 살 것을 찾는 자는 값을 깎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적이는 장터 입구 길모퉁이 한쪽에는 늘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갈라진 발을 내놓은 채 해진 도포 자락으로 몸을 간신히 가린 늙은 거지였어요. 손은 가늘게 떨렸고 고개는 늘 깊이 숙여져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연 머리카락만이 바람에 흩날릴 뿐이었죠. 그 자리는 참 묘한 곳이었습니다. 장터로 들어서는 길목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잠깐 지나칠 뿐 오래 머물지 않는 자리였어요. 해가 중천에 떠도 그늘이 지고 비가 내리면 처마도 없어 그대로 맞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그 자리였어요. 장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노인을 보고 슬쩍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저런데 눈 마주치면 귀신 붙을까 무섭다네. 누군가는 애써 외면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지 않나. 가끔 마음씨 좋은 사람이 동전 한 잎을 던져주거나 먹다 남은 찬밥을 내려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던져주듯 급히 내려놓고 가듯 했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노인의 얼굴을 마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무언가를 주면 고개만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구걸하지도 않았고 동정을 구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음 날 아침이면 또 그 자리에 나타났죠. 마을에는 노인에 대한 소문이 여럿 떠돌았습니다. 저 양반 원래는 양반가 사람이었는데 집에서 쫓겨났대. 아니야, 전쟁통에 가족을 다 잃고 미쳐서 떠도는 거래. 내가 들은 바로는 빚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거라더군. 출처도 불분명하고 진위도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노인을 더욱 불쌍하게 여겼어요. 저 노인 눈을 제대로 못 본대. 귀도 잘 안 들린다더라.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래.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불쌍하다고 여기면서도 정작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으면서도 묘하게 장터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존재였어요. 아침마다 장터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인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별다른 감흥 없이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빗물이 노인의 허연 머리카락을 적시고 해진 도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상인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죽겠네, 정말.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노인에게 처마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고 비를 피할 곳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빗물을 피해 제 갈 길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장터가 텅 비고 난 뒤에도 노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질척했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어둠 속에서 노인의 윤곽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노인은 장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불쌍한 늙은 거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저 안쓰러운 존재로서 말입니다. 장터 한쪽에 자리 잡은 국밥집은 아침부터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솥 앞에서 국자를 들고 있는 사람은 22살 아랑이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이 집을 꾸려가는 처지였죠. 아버지는 아랑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와 아랑은 이 작은 국밥집 하나로 삶을 이어왔습니다. 아랑은 손이 빨랐습니다. 국을 뜨고 밥을 푸고 그릇을 내오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말도 시원시원해서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누가 반찬이 모자라다 하면 웃으며 더 가져다 주었고 누가 국물이 짜다 하면 미안하다며 새 그릇을 내왔죠. 아랑이 아가씨는 참 마음씨도 곱고 일손도 빠르다니까.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아랑은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 많고 착한 아씨. 누가 힘들다 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날도 아랑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밀려들어 숨 돌릴 틈이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가 잠깐 숨을 돌리려 밖으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길모퉁이 쪽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가 귓가를 찔렀어요. 거칠고 힘없는 기침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늙은 거지가 몸을 웅크린 채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한참을 기침하더니 겨우 멈췄습니다. 아랑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아랑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어깨, 앙상한 손, 숨 쉴 때마다 가라앉는 가슴이 눈에 밟혔어요. 아랑은 국밥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길모퉁이 노인 있잖아요. 응, 그 거지 말이냐? 어머니는 솥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은 국 좀 떠다 드려도 될까요? 방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랑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죠. 한숨을 짧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지만 너무 정 붙이지는 마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각박하단다. 알았어요, 어머니. 아랑은 웃으며 그릇에 국을 가득 담았습니다. 밥도 한 그릇 담았어요. 따끈한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들고 길모퉁이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랑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아랑을 향했어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는 처음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마셨어요.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랑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었죠. 그날 이후로 아랑은 날마다 노인에게 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쁜 날에도 손님이 많은 날에도 어김없이 그릇 하나를 챙겨 길모퉁이로 향했어요. 노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랑이 오면 고개를 들어 그릇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지요.
노인은 그릇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요.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지만 아랑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저 고마워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아랑의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저 아가씨 거지한테 매일 밥을 갖다 준다더군. 착하긴 한데 괜히 재수 없는데 정 붙이는 거 아닌가? 사람 팔자 모르는 거야. 착한 게 약한 거지. 상인들은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랑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랑을 바라봤습니다. 아랑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내가 다 챙길 수는 없단다. 괜찮아요, 어머니. 국 한 그릇 정도야 우리도 나눌 수 있잖아요. 아랑은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딸의 마음씨가 곱다는 걸 알았고 그걸 꺾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아랑이 문득 길모퉁이를 바라봤어요.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는데도 움직일 기색이 없었어요. 아랑은 남은 국을 그릇에 담아 다시 노인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녁도 드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잠시 아랑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아랑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길모퉁이에 앉아있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어둠만이 얼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아랑은 꿈에서 깨어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금세 잊었어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랑은 다시 국을 들고 길모퉁이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아랑이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랑은 노인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흐릿하다고 생각했던 그 눈이 순간 또렷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사이 다시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랑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릇을 내밀었어요. 노인은 그릇을 받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는 법이지요. 그 말이 묘하게 등골을 타고 올라왔지만 아랑은 애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사를 하고 국밥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아랑과 노인의 인연은 깊어져 갔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하나둘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한낮부터 햇살이 뜨거웠어요. 장터 사람들은 땀을 닦아가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을 파는 상인 김씨가 좌판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김씨는 요즘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새로 들여온 무명이 인기가 좋아서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이번 달엔 제법 벌었어. 다음엔 비단도 좀 들여와야겠군. 김씨는 흥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때 길모퉁이를 지나게 됐어요. 늙은 거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는 기분이 좋아서 동전 몇 잎을 던져줬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씨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양반 너무 크게 벌리는데. 지나가던 아랑이 그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저 노인의 혼잣말이려니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장터가 발칵 뒤집혔어요. 김씨가 새로 들여온 무명 보따리가
전부 상해버린 겁니다. 창고에 쥐가 들어 천을 다 갉아먹었다고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천이 얼마짜린데? 김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혀를 찼어요. 창고 관리를 잘못했나 보지. 참 재수 없는 일이네. 김 씨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천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예전처럼 흥얼거리는 모습도 사라졌어요. 아랑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운이 없었던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노인이 했던 말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장터에서 구두쇠로 소문난 박 노인이 떡 장사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떡 장사 안 하기 떡 하나를 권했어요. 어르신, 하나 맛보고 가세요. 박 노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공짜로 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헛소리야. 그러고는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떡 장사 안 하긴 어이가 없어 고개를 저었어요. 박 노인은 길모퉁이를 지나다가 거지를 봤습니다. 주머니에 동전이 있었지만 아까워서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가려다가 노인이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눌 줄 모르면 가져갈 것도 없는 법이지. 박 노인은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대꾸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마루 밑에 숨겨둔 갯돈이 몽땅 털렸습니다. 박 노인은 새벽에 일어나 그 사실을 알고는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돈이 다 어디 갔어. 동네가 떠나갈 듯 소리쳤습니다. 관아에 신고했지만 도둑은 잡히지 않았어요. 박 노인은 그날 이후로 몇 달을 울상을 짓고 다녔습니다. 장터에서는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평소에 너무 인색하게 굴더니 재수가 그런 거 아닐까? 하긴 저렇게 구두쇠로 살면 복이 없지. 하지만 누군가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 김 씨도 그렇고 박 노인도 그렇고. 뭐가? 그 거지 노인 앞을 지나가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허튼 소리야. 그게 무슨 상관이래. 그냥 우연이지, 우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슬금슬금 장터에 퍼져나갔어요. 아랑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국밥집에 온 손님들이 떠드는 걸 우연히 들었죠. 요즘 장터에 재수 없는 일이 많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길모퉁이 거지가 뭔가 이상하다는 사람도 있던데. 아랑은 그 말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문득 노인이 김 씨를 보며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무 크게 벌리는데. 그리고 며칠 뒤 김 씨에게 일어난 일. 설마 우연이겠지? 아랑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어요. 노인은 그저 불쌍한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랑이 국을 들고 노인에게 갔을 때였습니다. 노인은 그릇을 받으며 말했어요. 요즘 장터가 좀 어수선하지요? 아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건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좀 그래요. 사람 팔자라는 게 참 묘하지요. 어떤 이는 오래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꺾이고 어떤 이는 아무 탈 없이 잘만 살아가고. 노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아랑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랑은 얼른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가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랑은 정리를 하다가 문득 길모퉁이를 바라봤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고 장터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낮에 보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차갑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랑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순간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랑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노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박 노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랑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랑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불행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는 단골 손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랑이 특히 마음을 쓰는 이들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 이름은 철수였고 아내 이름은 순이었어요. 둘은 3년 전에 혼인해서 이제 2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고 순이는 집에서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힘을 합쳐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아랑 아씨, 오늘도 국밥 둘이요. 철수는 늘 밝은 얼굴로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이도 아이를 업고 따라왔어요.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제잘거렸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고기도 넉넉히 넣어드릴게요. 아랑은 웃으며 국을 푸짐하게 담아주었습니다. 철수 부부는 고마워하며 맛있게 먹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철수 부부가 국밥을 먹고 나가다가 길모퉁이의 거지를 봤어요.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철수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여보, 저 노인 좀 봐요.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철수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 도와야죠. 철수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겐 적지 않은 액수였어요. 노인에게 다가가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받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받더니 깊이 인사했어요. 고맙소, 참 마음이 고운 분들이구나. 순이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시면 저기 국밥집에 가세요. 아랑 아씨가 잘 챙겨주실 거예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은 계속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철수 부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그 순간 노인이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부부가 사라지는 방향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하게 빛났죠. 아랑은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봤습니다. 철수 부부가 노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걸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표정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하는 거겠지. 아랑은 고개를 저으며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장터가 술렁거렸어요. 철수가 장터 창고에서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짐을 나르다가 위에서 떨어진 나무 기둥에 다리를 다쳤대. 뼈가 부러졌다던데. 이런,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랑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른 순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방 안쪽에는 철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부목을 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랑 아씨. 순이는 아랑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당분간 일을 못한대요. 의원 선생님은 석 달은 쉬어야 한다고. 걱정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아랑은 순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나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보채고 울며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를 돌봤어요. 의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순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다쳐서 일을 못하고 아이는 아프고 집안에는 먹을 쌀도 떨어져 갔어요. 아랑은 며칠간 순이네 집에 국을 갖다 주었습니다. 돈도 조금 꺼내 쥐어줬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좋은 부부인데 요즘 운이 정말 없네. 하필 일이 이렇게 겹치냐.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이는 없었어요. 모두 제 살기에 바빴으니까요. 아랑은 국밥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철수네 식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철수 부부가 거지 노인에게 동전을 주던 날, 그리고 노인이 부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설마 그때부터? 아랑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김 씨도 박 노인도 그리고 이제 철수 부부도 모두 노인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었어요.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아랑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랑은 국을 담아 노인에게 갔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아랑이 그릇을 내밀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할아버지. 아랑은 무언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떻게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릇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장터에 안 좋은 일이 많지요. 아랑은 움찔했습니다. 저 젊은 부부 말이요. 참 착한 사람들인데 세상이 참 매정하지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아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다 들리고 다 보이지요. 사람들이 오가며 하는 말, 얼굴에 묻어나는 근심 다 보인답니다. 노인은 그릇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착하기 때문에 더 고통받는 법이요. 아랑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인의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아랑은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노인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흐릿한 눈빛, 떨리는 손, 구부정한 등. 하지만 그 모든 게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냥 불쌍한 노인일 뿐이야. 아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터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불행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터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유난히 운이 나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지 노인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었죠. 떡을 파는 안악이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좋아서 가끔 노인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떡이 이상하게 자꾸 상했습니다. 아침에 만든 떡이 저녁이 되면 굳어버리고 맛도 이상해졌어요.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안악은 울상을 지으며 떡을 버려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약초를 파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노인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 걸 보고 기침에 좋은 약초를 한 줌 쥐어줬어요. 며칠 뒤 그의 약초 보따리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멀쩡하던 약초가 하루아침에 벌레 먹은 약초로 변해버렸어요. 이럴 수가. 창고가 멀쩡한데 어떻게 벌레가. 상인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약초를 다 버리고 나니 미천이 거의 날아갔어요. 나무를 파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불쌍한 노인을 보고 국수 한 그릇을 사다 준 적이 있었죠. 그 뒤로 할머니는 길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겼어요. 장터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나도 그래. 운이 꺾인 것 같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닌가 봐. 다들 얼굴이 어둡더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요즘 운이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거 이상하지 않나? 장터 한쪽에 모여 앉은 상인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뭐가? 거지 노인 있잖아. 그 노인한테 잘해준 사람들만 유난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한두 명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말이 돼? 노인이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게. 그냥 우연이겠지. 사람들은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장터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괜히 저 거지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더라. 징크스래. 저 노인한테 정 주면 재수가 없어진대. 말도 안 돼. 그냥 미신이야.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선뜻 노인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동전을 던져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슬쩍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어요. 아랑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오가는 말들,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노인 주변에 드리운 묘한 공기, 모든 게 이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랑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을 되짚어봤어요. 김씨, 노인이 너무 크게 벌린다고 중얼거린 뒤 망했습니다. 박노인, 나눌 줄 모르면 가져갈 것도 없다는 말을 들은 뒤 도둑을 맞았어요. 철수 부부, 노인에게 선행을 베푼 뒤 연달아 불행이 닥쳤습니다. 떡 안악 약초 상인, 나물 할머니 모두 노인에게 무언가를 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아랑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죄 없는 노인한테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랑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노인은 불쌍한 거지일 뿐이었어요. 힘도 없고 늙고 병들고 무슨 힘으로 사람들을 해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아랑은 노인에게 국을 가져가면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노인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할아버지, 요즘 장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국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난 잘 모르겠소.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난 거지니까. 사람들이 거지를 좋아할 리 없잖소.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랑은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엔 가끔 동전이나 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요. 처음엔 불쌍히 여겨도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지는 법이요. 노인은 그릇을 다 비우고 아랑에게 돌려줬습니다. 아가씨는 다르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날 외면한 적이 없으니까. 그 말에 아랑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저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바로 아가씨가 특별한 이유지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아랑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노인의 말투가, 표정이, 모든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아랑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그 노인한테 국 안 갖다 줘도 될까요? 어머니는 놀라서 아랑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동안 그렇게 챙기더니. 그냥 뭔가 이상해요. 제 기분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건지. 아랑은 말을 흐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랑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한번 베푼 정을 거두는 건 때론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단다. 그 말이 아랑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랑은 여전히 국을 들고 노인에게 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몇 달째 해오던 일이었고 갑자기 끊으면 노인이 어떻게 될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불안했어요. 장터에는 여전히 안 좋은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노인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별 탈 없이 잘 지냈어요. 새로 장터에 온 외지 상인들도 멀쩡했습니다. 노인을 모르는 사람들, 노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아랑은 그 패턴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랑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설령 노인이 정말로 뭔가를 하고 있다 해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믿어줄까요? 밤마다 아랑은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장터에는 서서히 더 큰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터가 늦게까지 붐볐습니다. 보름을 앞두고 장이 크게 섰거든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나서도 사람들은 남아서 장사를 마저 했어요. 아랑도 늦게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게 밤 이경 무렵이었어요. 어머니는 먼저 집으로 가고 아랑은 혼자 국밥집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저기 등잔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나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아랑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모퉁이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저 집부터 무너지는 걸 볼까? 아랑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힘이 있고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아랑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천천히 길모퉁이 쪽을 내다봤어요. 그곳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아랑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낮에 보던 그 비틀거리던 노인이 아니었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떨리던 손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장터를 둘러봤습니다. 한 곳 한 곳 가리키며 중얼거렸어요. 저 떡 안악 이제 장사 접을 때가 됐지. 조금만 더 밀어주면 되겠어. 그러고는 약초 상인의 가게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양반은 아직도 버티고 있군. 다음엔 뭘로 무너뜨릴까? 노인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졌어요. 소름이 돋는 소리였습니다. 아랑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힘없이 떨리던 그 손으로 이제는 단단하게 돌을 쥐었어요. 그러고는 어느 집 지붕을 향해 던졌습니다. 툭! 돌이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노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지붕이 새겠지. 또 한 명 골칫거리가 늘어나는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건달처럼 보이는 사내였어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걸음걸이가 거칠었습니다. 노인장 왔소. 사내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사내를 바라봤어요. 늦었군. 길이 막혀서 말이오. 그래서 이번엔 어느 집이오? 노인은 손가락으로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기와집. 요즘 갯돈을 받았다더군. 돈이 좀 있을 거야. 알겠소. 언제 들어가면 돼오? 급할 것 없네. 나흘 뒤쯤. 그때쯤이면 주인이 방심할 때니까.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혼자 남아 다시 장터를 둘러봤어요. 참 재미있어. 사람들이 날 불쌍히 여길 때마다 얼마나 우스운지. 노인은 낮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날 도와준 자들, 날 불쌍하다 여긴 자들,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이 늙은이의 유일한 낙이지. 아랑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어. 정말로 저 노인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노인은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거지가 아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구부정하게 앉았어요. 손을 떨기 시작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식간에 낮에 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아랑은 한참을 그 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숨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겨우 장터를 빠져나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아랑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아랑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아랑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관아에 가야 해. 저 노인을 고발해야 해.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나요? 밤에 본 것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노인이 돌을 던지고 건달과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해도 그게 증거가 될까? 아랑은 막막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아랑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인의 그 또렷한 눈빛이 보였어요. 곧게 펴진 허리, 힘있게 움직이는 손, 그리고 그 차가운 웃음소리.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랑은 국밥집을 열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을 받으면서도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아랑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랑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 무렵 아랑은 국을 담아 길모퉁이로 갔습니다. 노인은 평소와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며 구부정한 자세로. 아랑이 다가가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그 목소리는 다시 가늘고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랑은 알았습니다. 이건 연기라는 걸,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아랑은 그릇을 내밀며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노인도 아랑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아주 짧게 노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소였어요. 차갑고 섬뜩한 미소. 아랑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어젯밤에 본 걸. 하지만 노인은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릇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는 잊지 않지요. 그 말이 이제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아랑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노인의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아랑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은 아랑과 어머니가 10년 넘게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작은 집 한 채를 빌려 살고 매달 쌀을 사고 가끔 새 옷도 해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했어요. 우리가 넉넉하진 않아도 굶지는 않잖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아랑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국밥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험상궂고 옷차림도 말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인 누구요? 사내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랑이 나섰어요. 제가 딸이고 어머니와 함께 하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빚 독촉하러 왔소. 아랑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빚이요? 저희가 무슨 빚이 있다고요? 작년에 쌀을 외상으로 산 거 있잖소. 그 돈 갚으라고. 그건 이미 다 갚았어요. 영수증도 있는데요. 아랑이 장부를 꺼내려 하자 사내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갚은 거고 나한테도 따로 갚아야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잡한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돈이나 내시오. 사내는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아랑은 화가 났지만 겁도 났어요. 사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빚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래. 그럼 매일 와서 장사 방해해 줄 테니 각오하시오. 사내는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다음 날도 나타났어요. 국밥집 앞에서 술을 마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 밥 먹으면 배탈 난다더라.
주인이 돈 떼먹고 안 갚는 집이래. 손님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도 사내를 보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하루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니? 아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 것 같았어요. 누가 시킨 건지. 노인이야 노인이 저 사람들을 보낸 거야. 며칠 뒤 이번에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국밥집 요즘 돈 좀 모았다던데? 어머니랑 딸이 돈을 집 안 어딘가에 숨겨뒀대. 밤에 털어볼까? 제법 쏠쏠할 것 같은데. 아랑은 그 소문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모은 돈이라곤 몇 푼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과 상관없이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부터 집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랑은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아랑아. 내가 지켜줄게. 어머니는 아랑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떨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랑이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렀어요. 아랑은 황급히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이 진찰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가 많이 빠지셨습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해요. 약은요? 약을 지어드리긴 하겠지만 값이 좀 나갑니다. 의원이 내민 값은 아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밥만 지어주세요. 아랑은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누워서 아랑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랑아.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혼자 다 해야 하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랑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랑은 혼자 국밥집을 꾸려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국을 끓였어요.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어머니 간호를 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몸은 비틀거렸고 손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랑은 그를 보고 온몸이 굳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국밥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요즘 힘드시겠어요, 아가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랑은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 때문은 아니겠지요?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이 참 약한 사람만 더 때리는군요. 아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어요. 당신이 한 짓이잖아요. 하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인의 차갑게 빛나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난 날 챙겨준 사람은 끝까지 잊지 않으니까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랑은 그 자리에 선 채 온몸이 떨렸어요.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는다는 말. 그건 곧 끝까지 무너뜨리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랑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먹고 잠들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랑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 노인한테 잘해준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스럽게 숨을 쉴 뿐이었어요. 다음 날 또 낯선 사내들이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너 명이었어요. 술에 취한 척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기 밥 맛없다. 돈 더 내라고. 그릇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고 욕을 해댔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아랑은 울면서 사내들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사내들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국밥집에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피했어요. 매출은 바닥을 쳤고 약값도 집세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아랑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길모퉁이에는 여전히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며 불쌍한 척하면서. 하지만 아랑은 알았습니다. 그 노인이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즐기고 있다는 걸. 날 불쌍히 여긴 데가. 아랑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 장터에서 들려오는 험한 소문들, 날마다 찾아오는 건달들,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어머니. 이 모든 게 노인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말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받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직접 물어봐야 해. 그날 저녁 아랑은 결심했습니다. 노인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요. 장터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랑은 길모퉁이로 걸어갔어요.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랑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랑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왜 이상하게 할아버지를 돕는 사람들만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세요. 아랑이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김씨 아저씨도 박 노인도 철수 부부도 떡 안악도 다 할아버지한테 잘해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음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한테 잘해줬죠. 매일 국을 갖다 드리고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왜 저희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프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장사는 안 되고 이게 다 할아버지가 한 짓 아니에요? 노인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아랑은 숨이 멎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 노인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힘이 있고 분명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아랑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허리를 펴고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섰습니다. 난 누구도 해친 적 없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저 고른 것뿐이지. 뭘 골랐다는 거예요? 날 불쌍히 여긴 자들. 노인은 한 걸음씩 아랑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보고 안쓰럽다 여긴 자들, 불쌍하다며 동전을 던져주고 밥을 갖다주고 착한 일 했다고 뿌듯해하는 자들, 노인의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보는 게 이 늙은이의 유일한 즐거움이라네. 아랑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노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다며 날 내려다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는 게 통쾌하니까. 노인은 아랑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난 강하지 않아. 젊지도 부유하지도 않지. 하지만 사람들의 약점을 보는 눈은 있지. 노인이 손가락으로 장터를 가리켰습니다. 누가 어디에 돈을 숨기는지, 누가 어디가 약한지, 누가 요즘 마음이 흔들리는지 다 보여. 여기 앉아서 듣고, 보고, 기억하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 천만에.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저 정보를 흘릴 뿐이야. 빚쟁이한테, 건달한테, 도둑한테. 그들이 알아서 움직이지. 난 손 하나 안 돼. 아랑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그들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 착하다던 사람들이, 정 많다던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하는지 말이야. 노인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특히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재미있어. 끝까지 착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게 얼마나 우스운지 아니? 아랑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어요. 내가 나를 살렸다 생각하지? 노인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매일 국을 갖다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날 챙겨줬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사실은 노인은 아랑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구경하기 좋게 앉을 자리에서 나는 오래전에 널 골라두었다네. 아랑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야. 넌 착했어. 너무 착했지. 불쌍한 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애였어. 노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골랐어. 그런 애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제일 재미있거든. 아랑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 노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오래전에 사람이길 그만뒀어. 사람들이 날 사람 취급 안 할 때부터 말이야. 노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도 한때는 내 같았어. 착하게 살려고 했지.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봐. 그래서 깨달았지. 착한 척하는 게 가장 좋은 무기라는 걸. 노인은 다시 구부정한 자세를 잡았습니다. 손을 떨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다시 가늘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도 의심 안 하거든. 불쌍한 늙은 거지. 힘없고 약하고 누구한테도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 그리고는 다시 또렷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난 여기 앉아서 모두를 조종하고 있지. 아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괴물이에요. 괴물?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솔직할 뿐이야. 세상이 원래 이런 곳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지. 노인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착하게 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착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무너져.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어머니도 곧 더 아파질 거야. 그리고 너도 결국엔 무너질 거고. 안 돼요. 아랑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 노인이 웃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잘못은 바로 너 같은 딸을 키운 거야. 착하게 키운 게 잘못이지. 아랑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내가 절망하는 모습, 착했던 내가 무너지는 모습. 노인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정말 재미있는 구경을 보여줘서. 아랑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노인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아랑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터는 고요했고 오직 아랑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랑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됐어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약해져 갔어요. 기침이 심해졌고 밤마다 열이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랑이 물으면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랑아. 걱정 마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의원은 더 좋은 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약값은 아랑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아랑은 무릎이 꺾였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국밥집은 이미 손님이 끊겼고 모아둔 돈도 다 떨어졌어요. 동시에 빚쟁이들의 독촉은 더 심해졌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건가? 어서 돈 내놔.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 사내들은 날마다 찾아와 고함을 질렀어요. 국밥집 문을 발로 차고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아랑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기다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사내는 아랑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랑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장터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가 나서면 우리도 당할 수 있어. 저 거지한테 잘해준 사람들 꼴 봤잖아. 우리까지 휘말리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어요. 예전에 아랑이 도왔던 사람들도 국밥을 맛있게 먹었던 사람들도 모두 못 본 척했습니다. 아랑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밤에는 집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어요. 담장을 넘으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랑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랑아, 넌 어디 피해 있어라.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대로 가다간 너까지 위험해. 너라도 살아야 해. 안 돼요. 전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아랑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아랑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한 건 저예요. 제가 그 노인을. 아랑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랑은 새벽부터 일어나 장작을 팼습니다. 국밥집을 열어야 했어요. 손님이 오지 않아도 장사가 안 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텅 빈 국밥집에서 아랑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철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목발을 짚고 있었고 순이는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둘 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랑 아씨,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듣고 왔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요. 아랑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철수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어요. 이것밖에 없지만 받아주세요. 안 돼요. 아랑이 손을 저었습니다.
두 분도 힘든데 어떻게 이걸 받아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랑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철수 부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아랑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했고, 불쌍한 노인을 챙겼어요. 그게 잘못이었나요? 그날 저녁, 아랑은 장터를 걸었습니다. 길모퉁이에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아랑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노인도 아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랑은 그 앞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갖다 줄 힘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랑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군. 며칠 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랑이 미안하지만 이번 달 집세를 내지 못하면 나가야 해. 네. 아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줄게.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 집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랑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장터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 혹시 일거리 없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아랑아. 우리도 여유가 없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말이야. 누군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랑아, 내가 그 거지한테 잘해줬잖아. 우리가 너를 도우면 우리도 똑같이 당할까봐 무서워. 아랑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전염병 환자 같다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랑은 비틀거렸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못 잤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랑이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불처럼 뜨거웠어요. 의원을 불러야 해. 아랑은 정신없이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약값을 먼저 내지 않으면 진찰을 할 수 없네. 제발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네. 의원은 냉정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랑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제발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랑은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랑은 결심했습니다. 관아에 가야 해. 노인을 고발해야 해. 비록 증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 순간 대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었어요. 어디 가려고? 오늘까지라고 했지? 돈 내놔. 아랑은 가로막혔습니다. 관아로 갈 수도 없었어요.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돼. 오늘 안 내면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갈 거야.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솥을, 그릇을, 이불을 가져갔어요. 아랑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이라도 제발 그것만은. 약값? 내가 먼저 우리 돈을 갚아. 사내는 아랑을 밀쳤습니다. 아랑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집도 물건도 희망도. 그날 저녁 아랑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아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멀리서 노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랑은 고개를 떨구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겨우 숨만 쉬는 상태였죠. 아랑은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어요.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넷째 날 아침, 아랑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노인을 찾아가야 해. 관하는 소용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끝을 내야 했어요. 아랑은 부엌에 남아있던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에 쥐니 묵직했어요. 이걸로 노인을. 아니야. 아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진 않아. 대신 솥에 남아있던 물을 끓였습니다. 마지막 장작을 떼워서 물을 펄펄 끓였어요. 이걸 들고 가서 노인에게 쏟아버릴 거야.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 아랑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국자에 뜨거운 물을 담았어요. 천천히 길모퉁이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고 구부정한 자세로. 아랑이 다가가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구려. 아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아랑의 손에 든 국자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나를 죽이러 온 거요? 아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돼요. 어차피 난 늙었고 죽어도 아쉬울 게 없지. 노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가씨도 나처럼 되는 거 아니겠소? 아랑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자, 복수를 위해 다른 이를 죽이는 자, 그게 바로 나 같은 괴물이지. 노인의 말에 아랑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소? 할 수 있겠소? 노인이 묻자 아랑은 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쏟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라도 나까지 괴물이 되고 싶진 않아요. 아랑은 국자를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땅에 스며들었어요. 노인은 한참을 아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웃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걸지도 몰라. 넌 끝까지 사람이고 싶은 거지. 아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 세상은 너 같은 사람을 가만 안 두거든. 그래도 아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당신처럼은 안 될 거예요. 절대로. 노인은 웃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보시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잖소. 아랑은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재미있는 애였어.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뒤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길모퉁이가 텅 비어 있었어요. 장터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 거지 어디 갔지? 어제까지 있었는데. 죽은 건 아니겠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곧 잊었습니다. 그저 떠돌이 거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랑은 알았습니다. 노인이 떠난 이유를. 이제 나를 다 망가뜨렸으니까.
다음 먹잇감을 찾으러 간 거야. 아랑은 텅 빈 길모퉁이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장터의 분위기가 조금씩 돌아왔어요. 빚쟁이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건달들도 사라졌어요. 국밥집에 조금씩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아,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도 겁이 나서 도와주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미안해하며 다시 국밥을 사 먹었어요. 하지만 아랑은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과가 아니라는 걸. 그저 노인이 사라졌으니 안심하고 돌아온 것뿐이라는 걸. 어머니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을 구해 먹이자 열이 내렸어요.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랑아, 다행이다. 어머니가 아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살아남았구나. 아랑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슬프고 공허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랑은 다시 국밥집을 꾸려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왔고 장사도 조금씩 풀렸어요. 하지만 아랑의 얼굴에서 예전의 밝은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길을 가다 거지를 보면 아랑은 외면했어요. 불쌍해 보여도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아랑은 변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장터에서는 가끔 그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거지 노인 기억나? 이상한 일이 많았지. 그러게. 그 노인 있을 때 정말 이상했어. 혹시 진짜로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들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제는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철수 부부는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떡 안악은 장사를 접었고 약초 상인은 빚에 쪼들렸어요. 노인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랑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아랑은 꿈을 꿨습니다. 노인이 나타나 웃는 꿈. 그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날 불쌍히 여긴 자는 다 무너진다. 어느 날 밤 아랑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장터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길모퉁이가. 저기에 또 누군가 앉을까? 아랑은 몸서리쳤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일을 거의 잊었어요. 아랑도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전혀 다른 고을의 장터. 그곳 길모퉁이에 늙은 거지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도포를 걸치고 신발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손은 가늘게 떨렸고 기침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안악 하나가 그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저 노인 좀 봐. 너무 불쌍하다. 안악은 주머니를 뒤져 밥 한 술을 꺼냈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가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안악을 바라봤어요. 고맙소 참 마음씨 고운 분이구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받았습니다. 안악은 흐뭇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착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또 한 명이로군.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사람, 불쌍한 날 도와준 사람. 노인은 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장터,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희생자들. 노인은 또다시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불쌍함은 언제나 가장 쉬운 미끼였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